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지금 눈길을 돌리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성공시켰던 이른바 동탄 모델, 이걸 주목하는 겁니다. 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협상 결렬로 한덕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중도 포기할 경우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버티기에 실망한 보수층 일부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이 후보는 지난해 총선 당시 경기 화성을에서 민주당 공영훈,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와 3자 대결을 벌였는데 선거 초반에 열세였지만 젊은 층과 중도층이 많은 스윙보터 지역 특성을 활용해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만약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된다면 이번 대선 역시 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의 김문수,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간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럴 경우 이 후보의 동탄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관련해 한 영남 중진 의원은 중앙일보에 중도 무당층이 전체 유권자의 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수도권의 반 이재명 유권자와 2030 표신을 끌어올 경우 범보수 진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통 보수 지지층의 부정적 정서는 이 후보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하고 일부 지지층이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준석 후보 지금 누구보다도 국민의힘의 단일화 문제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의 진통은 곧 자신에겐 기회다, 이런 생각도 가질만 한데요. 실제 이준석 후보가 요즘 중도 보수 유권자들을 겨냥한 포폭을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요,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이 단일화 문제로 연일 파열음을 내는 사이에 중도 보수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 후보는요, 이번 대선에서 중도 보수 진영의 약진을 바라는 분이 있다면 대선을 이길 생각이 없는 국민의힘을 버리고 개혁신당으로 갈아타시라, 이런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필 편지 10만 통을 서울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낸 데 이어서 조만간 대구 지역에도 10만 통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 오늘 개혁신당은요, 이준석 후보가 최근 몇 주간 진행한 이 다양한 현장 중심의 선거운동 이후에 당원수, 특별 당비 납부액, 유튜브 구독자 수가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 정치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김문수, 한덕수 후보는 저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후보는 두 사람 간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오자 보수 진영의 독자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오늘 저희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한 이준석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에는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이재명 후보의 최근 법원을 겁박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은 어지간한 중도층이라면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간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런 동탄 모델의 사표 방지 심리와 같은 것이 좀 동작하고 있다라고 보고, 근데 그 시점을 저는 이런 국민의힘의 어떤 돌발 사태가 계기가 될 거라는 보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사실상 결렬 직전에 놓이게 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만에 하나 이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비한 플랜 B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대안은 결국 이준석 후보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준석 후보는 지금 단일화 협상의 결렬,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신이 보수 진영의 대안이 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준석 후보 대안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이준석 후보 본인이 국민의힘의 대안이라고 하면 본인은 마다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럼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를 봐야 되는데, 특히 권성동 의원과 이준석 그 후보는 상당히 악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윤핵관 이래서 서로 충돌도 하고 했는데, 그런 사적인 감정을 뛰어넘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준석 후보를 그 대안으로 내세워서 중도층의 표는 없겠지만 아주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강성 지지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의힘 네. 지지층. 네. 그러면 거기서 떨어져 나갈, 아예 투표장에 안 갈 그 비율하고 중도층에서 그 얻어올 비율을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경우라도 만약에 이번 대선은 어렵다고 보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번 대선 다음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은 지금은 무조건 그 범보수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이 선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현실화되기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이긴 하나 보수의 스펙트럼 속에 상당 부분 개입돼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다시 돌아와서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얘기들을 주고 해왔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김문수, 한덕수 후보 이 단일화 과정이 사실상 파행에 이르렀고 그 효과가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거라는 기대를 봤을 때는 본인이 이 보수 진영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따지고 보면 정치라는 게 본인이 잘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상황들이 본인을 도와주는 경우들이 그렇죠. 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준석 후보는 그런 상황을 보수 측에 맞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해집고 들어와서 플랜 B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